지금 미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고 진 문제가 아닙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한 구단의 회장이 상대팀 구단주와 사무국을 향해 이토록 공개적이고 원색적인 분노를 터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믹스트존. 하지만 그곳에는 환호성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포착한 것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왼쪽 발목에 두꺼운 얼음팩을 칭칭 감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절뚝거리는 만신창이가 된 캡틴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현지 시간 2일 스페인 유력 매체 올레의 미국판이 공개한 단 15초짜리 영상.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지금 미국 전역을 충격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영상 속 손흥민은 우리가 알던 철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살인적인 태클에 쓰러진 그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행동,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LAFC 구단 수뇌부가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납득할 만한 징계를 내려라. LAFC 회장의 이례적인 선전포고. 도대체 텍사스의 그 뜨거운 밤, 손흥민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폭스 스포츠는 망언을 쏟아냈으며 구단은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율 돋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립니다. 시계바늘을 경기 시작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쉘 에너지 스타디움. 이곳은 원정팀들에게 지옥이자 무덤이라 불립니다. 덥고 습한 텍사스 특유의 살인적인 날씨, 그리고 상대 선수의 기를 죽이는 홈팬들의 거친 야유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실제로 LAFC는 창단 이래 이곳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며 지독한 텍사스 징크스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2026 MLS 2라운드 경기장에 들어선 LAFC 선수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맨 앞에는 노란 완장을 찬 34세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개막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3대0으로 침몰시켰던 그 기세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과 이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경기를 조율했습니다. 후반 11분, 마크 델가도의 선제골 장면을 보십시오. 수비수 3명의 시선을 한 번에 뺏어낸 뒤 빈 공간으로 찔러준 손흥민의 킬패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후반 37분,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쐐기골 역시 그 시작점은 손흥민이었습니다. MLS 규정상 세컨더리 어시스트까지 인정받으며 그는 공식적으로 이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골만 안 넣었지 사실상 휴스턴을 무너뜨린 설계자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휴스턴 선수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막으려 하면 뚫리는 이 34세의 베테랑을 제어할 방법은 축구 규정 안에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축구가 아닌 사냥이었습니다. 비극은 전반 종료 직전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려던 손흥민을 향해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달려들었습니다. 명백히 공은 이미 손흥민의 발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속을 붙였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성난 황소처럼 그의 축구와 스터드는 손흥민의 왼쪽 아킬레스건을 향해 정확히 꽂혔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관중석 앞줄에 앉은 팬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2만 2천여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에는 1초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킬레스건은 축구 선수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곳을 뒤에서 그것도 체중을 실어 밟았다는 것은 사실상 너의 축구 인생을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라운드에 쓰러졌고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주심의 판단은 냉혹하고 정확했습니다. 호루라기를 입에 무는 동시에 뒷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VAR 실과의 교신조차 필요 없는 그야말로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동업자 정신을 짓밟은 명백한 폭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은 기묘하고도 추악하게 흘러갔습니다. 가해자인 카를로스는 억울하다는 듯 두 팔을 벌리며 심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분이 넘도록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격렬하게 항했습니다. 심지어 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터널 입구까지 쫓아가 치료를 받으러 가는 손흥민에게 무언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얼굴을 찡그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쫓아가 항의하는 이 기괴한 장면. 이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지 언론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스포츠 네트워크인 폭스 스포츠는 공식 소셜 미디어에 해당 장면을 업로드하며 믿을 수 없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퇴장감인가요? 이 한마디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
손흥민을 시기하던 일부 악성 팬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엄살을 피운다. 저 정도 접촉으로 퇴장이라니 축구가 너무 부드러워졌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가벼운 퇴장이다라는 입에 담지 못할 조롱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연기라고 비하했습니다. 지난 15년 넘게 유럽 무대에서 뼈가 부러져도 참고 뛰었던 그의 철인 역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곧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매체 올레 미국판이 공개한 경기 후 영상. 그것은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증거였습니다. 영상 속 손흥민은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도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왼쪽 발목에는 두꺼운 얼음팩이 칭칭 감겨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LAFC의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폭스 스포츠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군요. 손흥민의 발목 사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스터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붓기가 심각합니다. 만약 손흥민이 본능적으로 발을 조금이라도 늦게 뺐다면 우리는 오늘 위대한 선수를 영영 잃을 뻔했습니다. 카를로스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선수의 발목을 부러뜨릴 수 있는 살인 행위였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말처럼 그것은 단순한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대형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경기 후에도 발목에 선명하게 남은 스터드 자국. 그것은 손흥민이 엄살을 부린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참고 경기를 끝까지 소화해낸 투혼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LAFC 구단 수뇌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경기 중 발생한 일은 심판 판정으로 끝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LAFC 회장은 공식 채널을 통해 휴스턴 다이너모 구단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단의 최고 자산이자 리그의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를 향한 무모한 태클은 용납될 수 없다. 휴스턴 구단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MLS 사무국과 심판위원회는 납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전쟁 선포입니다. LAFC 회장이 직접 나서서 상대 구단의 사과를 요구하고 사무국을 압박하는 상황.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구단 내에서 그리고 리그 내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손흥민을 건드리면 구단 전체와 싸워야 한다. 이 메시지를 미국 전역에 확실하게 각인시킨 셈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진짜 전하고 싶은 감동은 회장의 분노나 사무국의 징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다시 올레의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발목에 얼음팩을 감고 절뚝이며 믹스트존을 빠져나가는 손흥민. 누가 봐도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펜스 너머의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소니, 소니. 보통의 선수라면,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몸이 아프고 살인 태클을 당해 기분이 상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멈춰섰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펜스까지 다가가 아이들이 내민 모자에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순간순간 얼굴이 일그러지면서도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때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비추자 그는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나는 괜찮다, I'm okay라는 무언의 메시지. 자신을 담그려 했던 상대를 비난하는 인터뷰 한 줄 없이 오직 팬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미소를 짓는 그 모습. 이 장면을 목격한 현지 기자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축구 선수를 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인격체를 보았다. 휴스턴의 카를로스는 손흥민의 발목을 밟았지만 손흥민은 미소와 매너로 그들의 거친 영혼을 밟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의 품격이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 다행히 정밀 검진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심한 타박상과 스터드에 찍힌 상처로 인해 당분간 휴식과 치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12일 동안 사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다. 이제 우리가 그를 지켜줘야 할 때라며 다음 댈러스전에서의 휴식을 시사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은 지 이제 막 시즌 초반이 지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단순한 용병이 아닙니다. 구단 회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팬들을 울리고 3억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고 말합니다. 손흥민의 발목에 감긴 저 얼음팩,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상처 자국, 그리고 절뚝이면서도 팬들에게 보낸 미소. 그것이야말로 그가 짊어지고 있는 왕관의 무게일 것입니다. 골 없이도 경기를 지배하고 말 없이도 세상을 감동시키는 선수. LAFC 회장의 분노는 정당했고 손흥민의 미소는 위대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분명 마르코 델가도였습니다. 전광판에도
공식 기록지에도 심지어 다음날 발행된 신문 일면에도 델가도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득점의 주인공인 델가도는 골을 넣자마자 자신의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한 남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숭배에 가까운 경의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어시스트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델가도가 인터뷰룸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149년 축구 역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 위대한 리더의 영혼 전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이 운집한 로스앤젤레스의 홈구장, 그곳에서 터진 마법 같은 가마차기 골은 사실 델가도의 발끝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장의 설계도 위에서 완성된 기적이었습니다. 수비수 3명을 바보로 만든 그 0.1초의 바디페인트, 그리고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전수된 비밀 수업까지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감동한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던 후반 38분에 발생했습니다. 경기는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수비진은 마치 강철 요새처럼 LA의 공격을 튕겨내고 있었고 홈 관중들의 탄식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승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특유의 폭발적인 드리블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 일명 소니존이라 불리는 그 신성한 구역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시애틀의 수비수 3명은 본능적으로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든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치에서 손흥민의 오른발이 열리면 그것은 곧 실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상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슈팅을 때릴 것처럼 어깨를 열고 시선을 골대 구석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바디 페인트 하나에 시애틀 수비진 전체가 속았습니다. 수비수들의 중심이 무너지고 골키퍼마저 역동작에 걸린 그 0.5초의 정적. 손흥민은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비수들이 비워버린 그 광활한 공간으로 쇄도하던 델가도에게 비단결 같은 패스를 툭 밀어주었습니다. 명백히 그것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공을 받은 델가도는 망설임 없이 논스톱 슈팅을 날렸는데 그 궤적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기도 전에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우아한 곡선. 그것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바로 손흥민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였습니다. 경기장은 용광로처럼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델가도는 세레머니를 위해 관중석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손흥민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꽉 껴안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 델가도의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골이야, 소니. This is your goal, 써니. 도대체 델가도는 왜 자신의 인생골을 넣고도 손흥민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패스를 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직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델가도의 인터뷰는 현지 기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 궤적을 보세요. 저건 제 기술이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훈련장에 남아서 소니가 저에게 이식해준 영혼입니다. 저는 그저 소니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소니가 알려준 대로 발만 갖다 대었을 뿐입니다. 사실 델가도는 최근 심각한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은 좋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며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한 것은 코칭 스태프도 심리 상담사도 아닌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3일 전 모두가 퇴근한 훈련장에 2개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손흥민과 델가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두려워하는 델가도에게 다가가 자신의 발목 각도, 임팩트 순간의 호흡, 그리고 시선 처리까지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마르코, 골대를 보지 마. 공의 회전을 느껴. 네가 차는 게 아니라 공이 알아서 가게 만들어.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델가도의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델가도가 실수할 때마다 손흥민은 괜찮아, it's okay, 다시 해보자라며 직접 공을 주워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가 무명의 선수 훈련을 위해 볼보이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장면에 대해 세계적인 축구 레전드들도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단은 위대한 선수는 혼자 빛나지만 전설적인 선수는 주변을 빛나게 한다. 손흥민은 오늘 자신이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동료의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시킨 것이다. 이것은 감독도 하기 힘든 영역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 장면을 분석하며 전율했습니다. 손흥민의 저 바디 페인트를 보라. 공을 건드리지 않고도 수비수 3명의 발목을 부러뜨렸다. 저것은 축구 지능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공간을 델가도에게 양보했다는 점이다. 탐욕이 없는 왕,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다.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LA타임즈는 손흥민 효과 써니 에펙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손흥민이 온 뒤로 LAFC의 모든 선수가 진화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다. 델가도의 저 슈팅은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뿌린 땀방울의 결실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델가도에게 패스를 내준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델가도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튕겨 나올 것을 대비해 반대편 골포스트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찬스였지만 동료를 믿으면서도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이 철두철미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149년 축구 역사상 그 어떤 슈퍼스타에게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동료들이 델가도의 원더골을 축하할 때 손흥민은 조용히 델가도의 어깨를 감싸며 내가 말했잖아, 넌 할 수 있다고 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구단 관계자는 손흥민은 마치 자식의 성공을 지켜보는 아버지 같은 눈빛이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동료가 성장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캡틴의 품격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심리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 델가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만 명의 관중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텅 빈 훈련장에서 자신을 위해 공을 주워주던 손흥민의 뒷모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 세레머니 대신 손흥민을 향한 숭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역사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팀의 정신을 지배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존경받는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손흥민은 이제 월드 클래스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한 마스터 클래스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마르코 델가도의 이름이 새겨졌지만 그 경기장에 있던 6만 2천 명의 관중 그리고 중계를 지켜본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골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온전히 손흥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하는가?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나누고 동료를 성장시킴으로써 팀 전체를 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가 가진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시그니처 기술마저 아낌없이 전수하며 동료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캡틴 손흥민.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삭막한 프로의 세계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동료애와 리더십의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